안녕하십니까, 킹카프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구매법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대본이 따로 없이 제가 그냥 얘기할 거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벗었고요. 일단 리스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고가 차량일수록 그 감가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감가가 더 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수입차 정도 타는 분들이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경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보증기간 끝난 그 차를 평생 계속 들고 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래 타는 사람도 있죠. 오래 타는 사람은 오래 타세요. 돈 있으시면 일시불로 사가지고.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의 유형이 좀 원활해야 되고 목돈을 한 번에 쏟아내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초기 자금도 좀 적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좀 적게 내면서 한 번에 다 몰아치기가 싫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를 선택하는 건데, 리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이 차를 여기서 여기까지 폐차라고 치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타고 이제 판매를 할 거야. 팔 때는 이 가치 좀 보존돼 있을 때 파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가치가 보존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차를 그렇게까지 오래 타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야. 돈 있는 사업자분들은 자꾸 그 차를 바꾼다고 돈이 있으니까 더 잘 벌리면은 그것도 하겠지. 어쨌든 간에 일시불로 완전 내 차로 가져온다는 거는 위험성, 그 리스크를 내가 다 안고 간다는 거란 말이야. 그 차가 똥값이 될지도 모르고 요즘 시대에 또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구매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전부 다 마지막 내연기관이다, 마지막 내연기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리스라는 거는 차를 완전히 차값을 내가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탈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고 그 나머지 가치는 지불하고 차를 가져올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수를 할 때 그 인수가에 대한 취등록세가 한 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왜? 처음 리스를 실행할 때 취등록세는 금융사 명의로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명의로 다시 인수할 때는 취등록세가 한 번 더 들어간단 말이야. 할부보다 좀 더 지출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내 선택권을 가져간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부를 할 때는 선수금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불가능하잖아요.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금과 선수금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선수금은 할부를 할 때 선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100만원짜리 월세방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년 동안 내가 1200만원 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500만원이라는 초기 자금이 있어. 이거를 보증금을 넣느냐 선수금을 넣느냐를 비교를 해봅시다. 1200 중에서 500을 선수금으로 넣어버리면 700이 남죠. 700을 12개월로 쪼개면 62만 얼마, 63만 얼마 뭐 이래 나올 거야. 63만 7천원인가? 뭐 그럴 것 같아요. 맞나?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500을 미리 냈으니까 할인을 좀 해준다고 치자. 그러면은 62만원이 된다고 치자. 그럼 100만원 낼 거 62만원 내니까 내가 싸게 사는 겁니까? 물론 이자가 좀 더 줄어들었죠. 할인해준다고 했잖아. 할인이 됐든 이자를 줄여주는 거든 돈이 줄어드는 건 똑같잖아. 그 과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얼마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100에서 62만원이라는 이 드라마틱한 하락폭이 순수하게 내가 싸게 내는 게 아니라 500이라는 돈을 소모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럼 보증금을 봅시다. 보증금을 500을 넣으면 우리 월세방에다가 100만원 보증금 넣을 때마다 월세가 만원씩 깎입니다. 그럼 500 넣었으면 5만원 깎이겠죠. 그럼 100만원에서 95만원이 된다고. 그럼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년치를 보면 60만원이 할인돼요. 선수금 넣었을 때 뭐 20-30만원 할인된다고 했으면 보증금을 넣으면 60만원 2배가 할인되는 거야. 그럼 보증금이 더 좋은 거잖아. 맞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저도 선수금 넣을 때가 있어요. 왜?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묶이는 거고 내 기여비용을 쓴다는 거고 100에서 95로 하락하면서 큰 드라마틱한 어떤 체감이 오지 않는 거거든. 그건 이제 개인 차이인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멍청하게 따지는 게 총액을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차를 구매할 때까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리스를 할 때 월 납입료를 내가 정한 기간까지 내는 총액만 보는 게 아니라 잔존가치, 인수 안 할 거면서도 인수가격까지 다 합쳐서 제일 싼 거를 본다고. 자, 그렇다면은 잔존가치가 50%면 차값의 50%만 내가 내는 건데 잔존가치를 30%로 낮추면은 70%를 내고 30%가 나머지 인수가가 되는 거죠. 그럼 총액에서 유리해진다고. 그 말은 뭐냐? 잔존가치를 내릴수록 총액에서는 유리해진다고. 그럼 잔존가치를 30에서 20으로 내리면 더 유리하겠지. 10으로 내리면 총액이 더 싸겠지. 그러면 0으로 내리고 110으로 사야지.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잔존가치를 50이 되는 거를 30%까지 내려놓고 월 납입료를 5년까지 내고 이걸 인수하기 싫은 경우가 왔다고 치자. 인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차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은 50% 산정하고 50%만 내는 되는 걸 내가 70%나 냈으니까 억지로라도 30% 나머지를 내고 인수한 다음에 다시 중고로 팔아야 되는 번거로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국 리스라는 건 잔존 가치를 최대로 올린 다음에 내 월 납입률을 최소화시키는 게 포커스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목돈이 있으면 보증금을 이빠이 넣어버려. 그러면 월 납입률과 이제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최소화 되겠지. 거기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은 내가 5년 동안 그 차를 이용하면서 썼던 지출이 그 차를 샀다가 되팔았을 때의 지출보다 많겠습니까? 적습니다. 무조건 적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렌트나 리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되도 않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보증금을 30% 내면은 좋다. 영업사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애초에 30% 보증금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30%에 잔존가치 30%를 맞춰버린다고. 그럼 왜 돼요? 인수할 때 그 30%에 대한 취등록세만 내면 되고 나머지 내가 차값에 대해서 더 들어갈 거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총액에서도 유리해지고 아주 좋은 견적인 양 얘기한다고. 근데 그렇게 보증금 30%나 있고 수입차를 사는 당신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네. 그거를 5년, 4년 타고 계속 탈 거예요. 차를 바꿀 거라니까. 근데 못 바꿔. 그 30% 보증금 내놨는 거 돌려받고 반납을 안 한다니까. 내가 냈던 70%가 아깝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설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쨌든 특이한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50%예요. 근데 저쪽 금융사는 잔존가치가 48%인데 한 달에 101만 원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잔존가치 2%를 확보하기 위해서 2%를 더 싸게 인수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더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상황마다 다른데 기본 개념은 잔존가치 이빠이의 월납입률 제일 낮게. 이게 리스와 장기 렌트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빌려 쓰는. 정수기나 뭐 공기청정기 렌탈 하는데 나중에 인수할 조건이 있다고 치자. 근데 한 달에 내는 게 싼 게 좋지. 한 달에 좀 더 내고 나중에 인수할 때 더 싼 거 하시겠어요? 그거 인수 안 할 건데 인수해봤자 다시 되팔지도 못하는데 차도 똑같은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 금액에 스펙트럼이 좀 다른 거지. 좀 다른 변수가 더 많이 있다 뿐이지. 결론은 리스는 잔존가치 최대로 올리고 월납률을 최대로 낮추시고 무조건 보증금을 많이 박으세요. 만약에 내가 선수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지만 보증금에 비해서 총액에서는 불리하단 말이야. 하지만 선수금의 강점은 내가 그걸 미리 내놓으면 당장의 월납률에 부담이 없다는 거니까 사람마다 내 금전 이런 경제 상황 설계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렌트를 조금 얘기해 볼 텐데, 장기 렌트판이 말이죠. 지금 수입차 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렌트든 리스든 국산차든 수입차든지 간에 차가 존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계약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차 원하는 분 있습니까? 볼보도 뭐 1년이고 이제 뭐 국산차도 1년 나오는 시대고 포르쉐는 지금 뭐 2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적 비교를 존나 할 거 아닙니까? 견적 비교를 존나 하고 다닐 건데 견적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보다 더 싸게 됩니까? 돌아다니면 됩니다. 1,000원이라도 더 싸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짜치게 하고 싶으면 짜치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대로 본인한테 돌아갈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세상에 절대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시간도 아끼고, 요즘 시간이 금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금이야. 내 시간도 아끼고 담당자의 시간도 아껴주면서 너도 더 적게 먹고 나도 덜 소비하고 이런 좋은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약금을 2군데 3군데 이렇게 다리 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다 다 오픈을 합니다. 걸친다고. 여러분들도 오픈하면서 걸치세요. 근데 일반 개인이 그렇게 오픈하면서 걸치면 사실 영업자들이 별로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저도 안 좋아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다. 이 정답이 없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말했듯이 영업을 팔려고 내 수익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뭐 휴대폰이면 휴대폰, 자동차면 자동차, 보험이면 보험, 그 분야에 스스로 관심 있어 하는 담당자들, 약간 자부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그런 사람을 잘 찾아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죠. 저라고 뭐 다 알고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분야도 많고, 예를 들어 뭐 전기차나 화물차 이런 부분들을 다룬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뭐 차를 잘 사야겠죠. 아니면 저처럼 내 차 잘 살라고 내가 차리고 뭐 이런 짓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수요일 라이브에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모든 질문을 다 받으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리스, 렌트 하면 캐피탈 끼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나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킹카푸가 있고 동호구가 있어요. 여기 동호구가 있단 말이야. 그럼 킹카푸는 장기렌트 리스를 너무 좋다고 얘기해. 동호구는 장기렌트 리스가 존나 좋겠다고 얘기해. 금리도 막 폭탄이고 막 너무 비싸다고 얘기해. 근데 우리 둘 다 똑같은 차를 탄단 말이야. 근데 온라인에서 보면은 서로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새끼는 존나 바가지 먹었고 나는 존나 싸게 샀단 말이야, 똑같은 거를. 그리고 나는 신용이 존나 좋고 이 동호구는 뭐 예를 들어서 신용이 존나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어. 이 자기 조건이나 이런 걸 모르고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설명하기가 정말로 어렵네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그 케이스마다 이런 상황이었다, 저런 상황이었다,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만들어서 한 번씩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자꾸 듣고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언젠가는 감이 오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경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정답으로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저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변수가 이제 너무 많다는 거지. 그때그때 달라. 타이밍도 달라. 수입차 뭐 연말에 할인 줬다 카드만 BMW 지금 할인도 다 없어졌잖아. 이게 참 어쩔 수 없어요. 뭐 자기 운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싫으면은 완전 정찰제로 구매를 해야겠죠. 근데 할인이라는 변수가 있고 소비자가 그걸 요구하고 영업자들이 최대한 그걸 풀어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더라도 즐거운 진행 과정이었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감사합니다. 형님들, 좋아요, 댓글 써도 돈 많이 받아.